저는 11년째 택배기사 일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택배 일을 하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그중에 가장 충격적인 일을 하나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성질 더럽고 괴팍한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할 건 그런 평범한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 관할구역에 조금 이상한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택배기사 일이라는 게 한 달이 건너면 다 알만한 일이라 어디서 일하는지는 말씀해드릴 수는 없고 대충 저는 경기도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신축 아파트가 많고 젊은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신혼부부들이 많다 보니 다른 곳보다도 훨씬 더 택배 물건이 많아요. 요즘 사람들은 굳이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고 전부 집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니까요. 택배 일을 한 지 10년이 넘어서 박스를 들다 보면 대충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가 취급주의라고 적혀있는 택배 박스를 받아갈 때는 대충 안에 내용물이 외로움을 달래는 물건이겠구나 정도로 알아볼 수 있죠. 의외로 요즘엔 어른들의 손장난감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박스를 까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택배 상자를 받으시는 분들의 표정에서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그런 물건을 훨씬 많이 구입하는 걸 보면 밤에 외로운 건 남자 못지않게 여자도 힘들어하는 건가 봅니다. 특히나 이곳 신축 아파트에는 주민 대부분이 젊은 신혼부부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담당하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성인용 장난감을 가장 많이 시키는 곳도 이쪽 신축 아파트입니다. 한참 몸도 마음도 불타오를 때인 신혼부부들이 어째서 가장 많이 그런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는지 고민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신혼부부들 중 상당수가 주말부부인 것 같더라고요. 신혼집을 구해서 아내와 살림을 차려놓고 남편은 회사가 너무 멀어서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타 지역에 살던 신부를 이쪽 동네로 데리고 오면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신부 혼자 남겨두다 보니 많이 우울해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이유로 정상적인 부부 생활보다는 장난감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됐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장난감으로는 부족해서 일본에서 직수입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꽤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가정주부였어요. 남편과는 주말 부부인 건지 아니면 늦게 들어오는 건지 택배를 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면 항상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여자는 일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았는데 거의 매일같이 택배가 도착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을 쇼핑으로 푸는 사람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매일 택배를 들고 얼굴 도장을 찍었더니 나중에는 저를 알아보고 인사도 하고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건지 음료수를 챙겨주는 날도 많았습니다. 주로 작은 택배 박스를 여러 개 받았던 것으로 봐서는 작은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예쁘장하고 몸매도 좋아서 꾸미는 걸 좋아하는가 보다 싶었죠. 짧은 단발머리에 집이라서 그런지 딱 달라붙는 레깅스를 즐겨 입었는데 힙이 탄탄하게 딱 올려붙었고 허리도 쏙 들어가고 군살 하나 없더라고요. 혹시나 택배 일을 하면서 괜한 오해 받고 싶지 않아서 몸매를 감상한다거나 여자 고객을 필요 이상으로 쳐다보는 일이 없는데 그녀의 완벽한 몸매는 눈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문제의 그 박스가 도착했어요. 일본에서 출발한 취급주의 스티커가 붙어있는 바로 그 상자입니다. 그런 상자를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대충 내용물이 뭔지는 예상이 되더라고요. 생긴 것만 봤을 때는 아주 얌전하게 생긴 새댁이었기 때문에 조금 의외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집에 자주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라면 이렇게 예쁜 아내를 두고 밖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그녀의 집에 도착하는 택배의 상당수는 일본에서 발송된 택배였고 그 박스를 전해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얼굴까지 빨개지더라고요. 그래도 고객에게 내색할 수는 없어서 평소처럼 배달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이야기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초여름이라 장마가 일찍 찾아와서 비가 엄청 내리는 날이었어요. 물류창고부터 박스가 다 젖어서 나왔고 제 차에도 비가 들이쳤습니다. 박스의 상당수가 물에 젖어 있었는데
그중에 비교적 포장이 멀쩡한 것 위주로 배송을 먼저 해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파손이 심한 건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니까요. 아무튼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뚫고 힘들게 한 집 한 집 배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집에 가져다 줄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박스가 물에 너무 젖어서 흐물흐물해져 있었고 잘못 만졌다가는 박스가 찢어져서 안에 내용물이 다 튀어나올 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박스는 바로 일본에서 배송된 박스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잘 들어서 가져다 주려고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여느 때처럼 그녀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비옷을 입고 있었지만 머리부터 다 젖어버린 저를 보고 그녀가 미안해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나 눈이 많이 오는 날에도 왜 택배가 빨리 안 오냐고 화를 내거나 자기 택배 박스가 물에 젖었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것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녀에게 택배를 전해주는데 박스가 그 사이에 더 찢어졌습니다. 결국 그녀가 박스를 건네받는 순간 밑바닥 골판지가 물에 불어 찢어지면서 안에 내용물이 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져 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주워서 전해주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남자의 그곳과 똑같이 생긴 모형부터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형형색색의 물건들이 잔뜩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도 당황하고 그 여자도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도 제가 먼저 정신 차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물건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얼굴이 빨개져서 정신없이 물건을 줍고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다 그녀에게 전해주고 서로 민망한 분위기라서 그냥 인사 없이 돌아서서 가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대로 굳은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왜 집에 빨리 안 들어갈까? 나도 민망해 죽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엘리베이터만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커피 한잔하고 가실래요? 그녀가 제게 이야기했고 저는 너무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어요. 얼굴은 아까부터 계속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빛은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처럼 제게 원하고 있었어요. 밀린 택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고객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택배기사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다양한 걱정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왠지 그날 춥기도 했고 왠지 그날따라 그 여자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일주일에 3-4번씩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했어요. 그녀의 말을 따라 현관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는 바로 서로를 미친 듯이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이미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물이 떨어지는 우비를 벗을 새도 없이 그녀가 제게 키스를 퍼부었고 저도 여자를 아는지 너무 오랜만이라 정신없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택배가 많이 밀려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었어요. 서로가 고민을 잊고 그냥 본능에만 충실하기로 한 것처럼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바로 키스를 나누었어요. 제가 그녀의 집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 그 뒤로 30분이 지나서였고 일을 계속 이어서 해야 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겨우 30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가 그동안 왜 일본에서 그 수많은 제품들을 구입해왔던 건지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주말에 겨우 하루 이틀 보는 걸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욕망의 소유자였습니다. 처음 한 번이 힘들었지 그 다음부터 매일같이 택배 배달을 하면서 그녀의 집에 매번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겨우 30분이었지만 그녀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물건들 때문에 매일 다른 방법으로 즐길 수 있었어요.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눌 시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 간에 원하는 것만 빠르게 주고받은 다음에 저는 계속 일을 하러 나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렇고 그런 미친 관계는 5개월 가까이 이어졌고 결국 그녀가 집을 내놓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남이 길어지면서 슬슬 불안해하던 참이라 적당한 순간에 끊어줘서 제가 다 고마울 지경이었어요. 지금은 남편과 함께 살면서 그녀가 불만 없이 만족하고 살길 바랍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야기해도 안 믿을 것 같았고 저나 그녀를 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절대로 둘 사이에 정신적인 감정의 교류는 없었습니다. 서로 원하는 게 명확했고 그걸 주고받으면 거기서 끝인 관계였어요. 이제는 추억으로 남은 만큼
그녀가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